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윤입니다. 자동차를 평가를 하면서 이 차는 정말 좋은데요. 오, 훌륭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이 차는 경우에 따라서 좋은 사람에게는 참 잘 맞는 차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잘 맞는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차는 뭐 하나 장점이 없네요. 좀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약간 좀 상품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리지는 못하겠으나 깊이 생각하십시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업체와 좀 관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상품성을 과장해서 좋다고 하는 거냐, 이게 사실은 걸러내야 될 포인트인데, 이거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뭘 보고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좋아서 좋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을 하셔서 과연 좋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내셔야 됩니다. 가장 손쉬우면서 일반화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뭐냐면, 추천하는 사람이 그 차를 혹시 구입하느냐, 이걸 좀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뷰를 하는 사람이 좋다고 해서 다 살 수는 없어요. 보통은 자동차를 한번 사면 짧게 타더라도 한 1, 2년은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는 막 수십 종이 나오는데, 좋다고 하면은 차고에 차가 수십 대가 넘게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계속 차를 바꾼다, 가능하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또 등록비라든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손해가 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건 잘 만들었고, 정말 이거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리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차를 여러모로 분석해보고 또 판단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차를 구입하는 빈도가 꽤 높아집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리뷰하시는 분들이 테슬라 오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만한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국산 전기차도 아이오닉5, 아이오닉6, GV60, GV70 일렉트리파이드, 이런 차들을 실제 리뷰하시는 분들이 개인용으로 출고를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평가하는 차마다 살 수 없는 동일한 환경임에도 그런 차들을 구입을 합니다. 자, 오토기어 팀원들 한번 볼까요? 저와 김드라는 독일차를 좋아했고, 독일차를 개인용으로 계속 이용을 해왔습니다. 국산차를 개인용으로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김드라가 아반떼 스포츠를 처음 관심을 가지고 국산 신차를 구입한 게 6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냥 한 대 장난감처럼 갖고 놀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스톡을 뽑았어요. 그래도 저는 영향받지 않았죠. 아직은 개인용으로. 그러다가 EGMP 개발의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잘 만든 전기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용으로, 리스도 아니고 제 개인 명의로 먼저 출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김드라가 나도 한 대 그러면 구입하고 싶어. 그래서 GV60를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GV60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도 GV60가 좋은 차다라는 추천을 드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김드라가 나 개인정차로 GV60를 구입할 거야 라고 계약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천도 드렸고 저희도 정말 이건 괜찮은 차야 라고 느꼈기 때문에 계약을 한 당사자였거든요. 그런데 차가 위험하다 이런 이슈에 휩싸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이슈를 저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GV70 일렉트리파이드를 김드라에게 시승을 하면서 이게 김드라님한테는 더 맞겠는데? 라고 해서 김드라님이 그 차를 구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내연차 GV70을 리뷰를 하면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래서 제 가족용으로 또 구입을 했어요. 리스나 법인용이 아니라 개인용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때 EV6 GT도 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출시되기 몇 달 전에 김드라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김드라가 아니 도대체 아이오닉5 너는 1년에 3,500km도 안 타면서 사지 마라. 나중에 정말 스마트폰 같은 제네시스 전기차가 나오면 그때 사고 그냥 당분간은 지름을 하지 마라. 답답하다. 왜 이렇게 자꾸 낭비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저희 모토기어의 멤버화된 장진영 님이 유닉6를 또 출고를 했어요. 나오자마자 이분도 전기전자 관련된 제어 부분에 전공을 가지고 계시고 지식이 많다 보니까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제일 좋네? 샀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저희가 현대의 전기차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나 그리고 또 현대가 플랫폼화된 전기차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일렉트리파이드 그리고 제네시스 내연차까지 저희가 이거 정말 품질이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진실성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들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판단하시면 좋다. 이게 반드시 판단 근거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좋다고 하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정말 최고다. 이건 정말 더 이상 없다. 엄지척하는 차라면요. 그 평가하는 사람들도 자동차를 다 살 수는 없지만 정말 괜찮은 차라 그러면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꿉니다. 또 그렇게 돼요. 네. 이걸 보시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ID4 Q4를 설명하면서도 리뷰하신 분들 거의 안 사서 타고 다니시던데 정말 이게 타보면 깜짝 놀래고 엄청난 차다. 이걸 타본 사람은 다 인정한다라고 하면은요, 안 살 수가 없어요. 다 리뷰했던 분이 사시는 게 그 중에서 상당 비율이 구입을 합니다. 차는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좋은 차가 아닌데 사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포토 EV는 좋은 차 아닙니다. 추천하지도 않아요. 근데 1톤 트럭을 경험해본 사람이라 그러면 근거리용으로는 이게 참 귀찮거든요. 그리고 저는 캐빈룸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캣포워드 방식이라 요 캐빈룸을 보강을 하고서 뭔가를 이제 개조를 하던 캠핑카로 만들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누적거리가 150km밖에 안 돼요. 출고받은 지 7개월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건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필요해서 산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제외하십시오. 저 사람이 저거 샀으니까 저거 좋다는 얘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 팀원이 최근 2년간 현대차 관련해서 제네시스 그리고 또 EGMP 기반의 전기차를 4대를 구입을 했고 김드라가 말리지 않았으면 5대까지 늘어났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제네시스에서 플랫폼화된 스마트폰화된 본격적인 전기차가 나오면 저는 또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행 일치 면에 있어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국산차 잘 발전했습니다. 국산 전기차 희망이 밝습니다.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소비재 가운데서 약간 사치재 성격은요, 반드시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이 정도는 좀 타서 대외적으로 내가 좋은 차 탄다는 거를 이런 것들도 좀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르쉐라든지 벤츠, 벤틀리 그 위에 브랜드들은 실용성이나 기술적인 가치 이런 것보다는 브랜드가 주는 상징성 이런 것들 때문에 구입을 많이 합니다. 또 로망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현대차와 같은 이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이런 소비재들 이런 것들은 대중적인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아야 손이 갑니다. 정말 괜찮지 않으면 절대로 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다고 평가한 걸 다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거의 최고 수준이다. 이건 정말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 중에서 탁월하다 라고 얘기하는 건 평가한 사람들도 자기 개인용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어떤 차가 최고의 차라고 평가를 비슷한 시기에 막 쏟아져 나오는데 평가한 사람들이 그 차를 거의 안 사요. 약간 이상한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이 소비자분들이 이런 거가 왜 필요하냐면 이게 정말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 걸러내기가 너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이거 좋다고 생각한 거 맞아? 그러면 본인이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건데 왜?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지혜롭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아닌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는 리트머스가 나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실 때 좋은 판단 근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차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아주 유명한 리뷰어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은 좀 걸러내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본인이 차를 출고한 것처럼 해서 또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차를 지원해 주거나 그러진 않고 본인이 샀겠지라고 의심의 정황이 안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도 나도 사요?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중국차가 괜찮은가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실 만한 그러한 근거는 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사니까 다 사다 이러는 싫으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사용 환경이 다르고 평가하는 사람이 산다고 해서 덮어놓고 사시는 거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약간의 근거는 된다. 그러니까 요즘 정보를 검색하고 이 정보가 예전하고는 달리 예전에는 진짜 송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가공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상업화가 돼 있고 다 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진짜죠? 뭐가 이게 기획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좋아서 좋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좋은 줄 알고 구입하시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되게 뭐랄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아니 본인이 그렇다는데 뭘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본인이 그러면 그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참, 네, 저희도 자동차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참 괴롭고 씁쓸합니다. 네, 하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엔 더 밝고 건강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